작은 시골 마을의 봄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벚꽃이 피기 전 잔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오래된 집 처마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유품을 정리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낯선 정적이 마당을 감쌌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엄마의 모습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눌렀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타고 내려앉아 오래된 장롱과 가구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민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어? 짧은 인사 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가에도 묵직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는 거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장롱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롱은 수십 년간 엄마가 옷과 이불, 계절마다 다른 생활용품을 넣어두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비누 냄새와 함께 엄마의 향이 퍼졌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계절 지난 스웨터, 수선한 자국이 남은 바지, 손때 묻은 앞치마. 그러다 지연의 손이 장롱 가장 아래 서랍에 닿았습니다. 서랍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당기자 툭 하고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희미하게 벗겨진 금색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들어 올려 무릎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벨벳 주머니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신 빛이 번졌습니다. 은은한 광택을 지닌 반지였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었고 금으로 된 밴드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엄마가 이런 고급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늘 손때 묻은 은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반지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되게 비싸 보인다. 지연은 반지를 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안쪽에는 EJ 2003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의 이니셜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에서 있었던 도난 사건. 마을 보석점에서 고가의 반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경찰이 수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던 일. 지연은 무심코 반지를 손에 쥐었다가 서늘한 기운이 몸을 스쳤습니다. 엄마는 왜 이 반지를 숨겨두었을까? 그리고 EJ 2003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연은 장롱 앞에 무릎 꿇은 채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반지가 엄마의 삶과 어떤 비밀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순간 지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롱 속에서 꺼낸 이 작은 반지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예감만은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연은 반지를 가방 깊숙이 넣은 채 시내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의문이 하룻밤 사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숨겨둔 걸까?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말들이 겹쳐졌습니다. 돈이란 건 꼭 필요할 때 써야 한다. 허튼 데 쓰는 건 죄야. 평생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엄마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도착한 지연은 주저하지 않고 오래된 보석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나이가 지긋한 주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지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벨벳 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반지 감정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은 장갑을 끼고 반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돋보기를 눈에 끼고 세밀하게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K 금의 중간급 다이아몬드. 세공이 아주 정밀하네요. 요즘 보기 힘든 수작업입니다. 제작 시기는 20년 전쯤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두 번 세게 뛰었습니다. 20년 전 바로 그 도난 사건이 있었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혹시 이 디자인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지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몇 장의 흑백 복사본을 넘기다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3년 보석점 도난 사건 피해품 사진이라는 글귀 아래 사진 속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반지는 지금 눈앞의 것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당시에 꽤 유명했어요. 세상에 몇 개 없는 디자인이었거든요. 사건 이후 행방이 묘연했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그 사건에 연루된 걸까? 아니면 우연히 손에 들어온 걸까? 하지만 숨겨놨다는 점이 자꾸 마음을 찔렀습니다. 혹시 이 반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경찰 기록에만 남아 있을 겁니다. 보석상을 나서며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방 속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엄마의 장롱 속에서 이 반지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서늘한 감각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 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저녁 무렵 지연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주방 쪽에서는 전기밥솥에서 밥 짓는 냄새가 은근히 풍겨왔지만 지연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2003년 보석점 도난 사건이라는 검색 결과를 계속 내렸다 올렸다 하며 사진과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액, 도난 품목 목록,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아, 나왔다. 오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인지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반지를 조심스레 꺼내 보였습니다. 오빠, 이거 엄마 장롱에서 찾았어. 민호는 반지를 쳐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되게 고급인데? 엄마가 이런 걸 왜 갖고 있었지? 지연은 보석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반지가 20년 전 도난 사건의 피해품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이 엄마가 마을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와 시기가 겹친다는 것까지.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엄마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난 그냥 이상해서 왜 숨겨놨는지가 이해가 안 돼. 지연아,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사신 분인데 남의 거 훔치고 그럴 분 아니야. 그건 알지만 그럼 더더욱 이 반지가 왜 엄마한테 있었는지 알아봐야 하잖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 꺼내서 뭐하니. 엄마는 이제 안 계시는데.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타올랐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막으려는 듯한 반응을 보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연은 혼자 방에 들어가 반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실 불빛이 스며드는 사이 반지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각인 이제이 2003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이제이는 엄마 이름의 이니셜과 같았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뭐예요?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결심이 굳었습니다. 내일은 그 사건을 직접 조사해 봐야겠다. 그 반지가 어디서 누구 손을 거쳐 엄마에게 왔는지 반드시 알아내리라. 이른 아침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시골 버스 정류장. 지연은 가방 속에 반지를 넣고 두툼한 노트를 챙겨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향하는 곳은 20년 전 도난 사건이 일어났던 보석점이 있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그 보석점이 문을 닫았지만 혹시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 창밖으로 흐릿한 시골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길.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웃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 위에 묵직한 의문이 얹혀 있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지연은 곧장 그 거리를 찾았습니다. 보석점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카페가 들어서 있었고 간판은 세련된 글씨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건물들은 여전히 낡은 외벽과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옆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사진관이었는데 문을 열자 은은한 필름 냄새와 함께 흰머리의 주인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진 인화하시나요? 아니요. 혹시 여기 근처에 예전에 보석점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사진관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요. 그 사건 이후로 가게 문 닫았어요. 경찰이 한동안 들락날락했었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 때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기억하세요? 주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때 참 말이 많았지. 경찰이 범인을 못 잡으니까 다들 동네 사람끼리 수군거렸어요. 새로 이사 온 젊은 여자 얘기도 있었고 지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젊은 여자 이름은 모르세요?
글쎄, 이름은 잘 근데 그 여자가 몇 달 후에 애를 낳았다고 들었어요. 지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이 마을에 이사 온 것도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시기도 그때였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하늘이 한층 무겁게 내려앉은 듯 보였습니다. 반지가 가방 속에서 한층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각오가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인지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지만 지연의 목소리를 듣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그 보석점이 있던 거리 다녀왔어. 사진관 주인한테 얘기 들었는데 말을 꺼내자마자 민호의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아니, 오빠, 그 사진관 주인이 그러는데 그 사건 뒤에 마을로 이사 온 젊은 여자가 있었대. 그리고 몇 달 후에 아이를 낳았다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시기가 엄마가 이사 온 때랑 내가 태어난 때랑 맞아. 전화 너머에서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 얘기 더 하지 마. 엄마 욕되게 하지 말고. 오빠, 나 엄마 욕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 진실? 너 그거 알면 행복해질 것 같아?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일부러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은 방 한가운데 앉아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이상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는 걸까? 혹시 이 반지와 관련된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지연은 노트를 꺼내 조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 엄마의 이사 시기, 자신의 출생일, 그리고 반지의 각인 EJ 2003. 하나하나 연결될수록 머릿속 퍼즐 조각이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빠가 말리지 못하도록 혼자서라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그 길이 설령 자신을 상처 입히더라도 엄마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시청 근처의 작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도난 사건의 초기 수사가 진행됐던 곳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오래된 벽돌로 되어 있었고 입구 위로는 색이 바랜 파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원 창구 뒤에 앉은 중년의 여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보석점 도난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여경은 의아하다는 듯 눈을 찡그렸습니다. 사건 당사자이거나 법적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은 어렵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피해품 중에 제 손에 들어온 반지가 있어서요. 주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여경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회색 수트를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서준호 경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반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연은 벨벳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감은 루페로 반지를 들여다보더니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그 사건 PF미 맞습니다. 각인까지 동일하군요. 지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 기록을 조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경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의자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젊은 여자였고 사건 직후 이 마을에 정착했어요. 그 말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이름이 이은주였나요? 경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경찰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몇 달 후에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PF미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죠. 지연은 반지를 가방에 넣으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반지의 무게가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엄마의 과거와 자신의 출생에 얽힌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곧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경찰서에서 나온 직후 경감이 건넨 메모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한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식 사건 당시 목격자. 주소를 찾아가니 오래된 단층 주택이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낡은 철문이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 옆 화분에는 말라붙은 꽃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바람에 삐걱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보석점 사건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구만.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 지연은 가방에서 반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이 반지, 내가 그날 본 것과 똑같아. 그 여자가 들고 나갔던 거야.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마치 오래된 필름을 되감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긴 머리였고 코트 안에 뭔가를 숨기고 있었지.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었어.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거든. 아이가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똑똑히 봤지. 그 여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마치 목숨 걸고 지키듯이 가게를 빠져나갔어.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자신이었을까? 노인은 낮게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훔친 건 아마도 단순히 돈이나 보석 때문이 아니었을 거야. 그 눈빛은 뭔가를 되찾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반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범죄의 흔적이 아니라 엄마가 숨겨온 어떤 사연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 속에 자신의 과거가 깊게 얽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노트북을 켜지도 못한 채 가방 속 반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되찾으려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장롱 깊숙이 넣어둔 작은 나무함. 어린 시절부터 있던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장롱 문을 열고 그 함을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는 낡아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바랜 흑백 사진,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지연에게라는 글씨가 엄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삐뚤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너는 내가 훔친 물건 때문에 세상에 나쁜 엄마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날 나는 너를 되찾기 위해 그곳에 갔다. 너는 원래 내 딸이었지만 나를 속이고 빼앗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널 팔아넘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 반지가 담보처럼 쓰였다. 나는 그 반지를 돌려받는 동시에 너를 안고 나왔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연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반지가 왜 엄마의 장롱 속에서 잠들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해 엄마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면 시동 창고로 가거라. 그곳에 모든 증거와 진실이 있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봉투와 반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남긴 마지막 행선지로 향할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지도 앱을 따라 시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창고 벽은 녹슨 철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열쇠 구멍은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내부의 어두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쪽은 오래된 나무 상자와 먼지가 쌓인 선반, 그리고 낡은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쪽 구석, 포장된 종이 상자 위에 2003이라고 적힌 라벨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아기를 안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바로 그 보석점 내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는 모르는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반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삼키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담보 계약서라는 제목과 함께
엄마의 이름과 반지의 세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및 아이를 인도한다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반지를 훔친 것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기려던 아이, 즉 자신을 되찾기 위해 그날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캐비닛을 뒤져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경찰 조사 당시의 녹취록 사본이 있었고 거기엔 목격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은 절박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얼굴이었다. 지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왜 평생 이 이야기를 숨겨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너무 무겁고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빠 민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호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연은 대답 대신 가방을 열어 봉투와 사진, 계약서, 그리고 반지를 꺼내 식탁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엄마가 남긴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갔어. 거기서 다 찾았어. 그리고 이제 알겠어. 왜 오빠가 계속 나를 막았는지도.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그날 엄마가 너를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었어.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엄마는 그냥 지연은 내 거야 라고만 했지. 지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엄마가 부탁했어. 절대 내가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날 일이 드러나면 넌 엄마를 범죄자라고만 기억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엄마가 날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린 거잖아.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맞아. 하지만 진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은 그걸 범죄로만 보겠지. 그래서 엄마는 침묵을 택한 거야. 지연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도 침묵 안 할 거야. 적어도 우리 가족 안에서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바로 기억해야 하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지연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건 반지가 아니라 바로 너였어. 그 순간 지연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모든 비밀이 풀린 후에도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걸었던 길과 그 사랑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늦가을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지연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언덕 위 묘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묘비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먼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묘는 언덕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준비해 온 하얀 국화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앞에 반지를 꺼내 놓고 한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빛났지만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이제 다 알았어. 오빠도 알고 있었고, 나도 이제 알아.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그리고 엄마를 범죄자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지연은 묘비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 표면 너머로 마치 엄마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순간 지연은 어린 시절 엄마 품에서 들었던 숨결과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마음을 감싸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엄마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낸 사랑의 증표가 되었으니까요.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묘를 뒤로 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 다짐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마의 사랑을 증명하겠다. 며칠 후 지연은 작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지와 엄마의 편지, 그리고 창고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로 가져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가을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흩날렸고 그 사이로 지연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도심의 한 복판, 작은 보석 세공소 앞에 도착한 지연은 눈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반지네요. 오래된 건데 관리가 참 잘 됐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제 가족의 이야기이자 엄마의 사랑이 담긴 증거예요. 세공사는 반지를 유리 케이스 안에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안도하며 상자를 닫고 세공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길을 걸어야 해. 그 길 위에 이제 지연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매이지 않고 엄마의 사랑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 같았습니다.